네, 저는 10년 뒤에 경제적 자유가 목표인 투자자입니다. 지금은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미국 주식에 6억 몰빵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2030 세대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 제 30대 지인들도 특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가 이것인데요. 오늘은 왜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 방식대로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30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당장 쓸 돈이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나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결국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은 그 불쾌함. 몇 년 전에 비트코인 살걸. 몇 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걸. 작년에 SK 하이닉스라도 살걸. 이게 어찌 보면 포모랑 비슷한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현상을요, 개인의 성격 문제나 노력 문제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방식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거든요. 자본주의는 원래 자본을 먼저 누적한 쪽의 자본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돈이 돈을 낳는 속도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노력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교를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누가 어디 사는지, 어딜 가는지, 무얼 먹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인스타, 유튜브, 카톡으로 보고 싶지 않아도 매일 보게 되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안해질 수밖에요. 한때 행복지수 1위로 불리던 나라 부탄. 물론 부탄의 행복지수가 떨어진 이유를 전부 SNS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랫동안 작은 동네, 작은 집안에서 비슷한 수준끼리만 비교를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유한 삶, 소비, 문화, 일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도 쉬워졌고 박탈감을 느끼기 쉬워졌다는 거죠. 지금 이런 현상이 시대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과정이라면 이걸 거스르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이 비교당하는 불쾌함 혹은 불안감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자본주의가 흘러가는 흐름을 빠르게 공부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딱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점점 더 빠르게 추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최대한 내 자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현금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루라도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 말 듣고 아무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 투자 성향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에 맞게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10대나 20대 때는 출발선이 같았는데 30, 40대가 되어서는 왜 다른 사람들과 격차가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자, 출발선이 비슷한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대학교, 처음 들어간 회사에 따라 또래 사이에선 차이가 나 보입니다. 20대 때만 해도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기가 죽기도 하죠. 이렇듯 20대에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중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도 학벌 그리고 직장이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10년만 지나도 격차는 직장과 학벌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지금의 세대는 다른 부분에서 더 빠르게 격차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의 2030 세대는 소득에 필요한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의 구조를 꼭 습득해야만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현금 흐름은 직장에서 받은 수입이 모두
세금이나 주거비, 식비 등 지출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중산층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일자리에서 받은 수입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같은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돈은 세금이나 주거비, 식비 같은 지출로 사용하게 됩니다. 월급이 많더라도 소득이 자산으로 이동하지 않죠.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소득이 있건 없건 자산에서 자연스럽게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자산이 곧 수입이 됩니다. 부자는 저렇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자가 되려면 조금씩이라도 최대한 벌어들인 소득을 자산으로 우겨 넣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즉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10년만 지나도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거고 20년, 30년이 지나면 그땐 따라잡기 어려운 초격차가 발생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기엔 좀 독특해 보일 정도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B라는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안전한 직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저축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누적 효과는 비대칭적으로 작동될 겁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A의 자산은 2, 3년이 지나자 자산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B의 자산은 5년 뒤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A는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았고 B는 소득을 소비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어느 순간 결과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구간이 발생할 것이고 뒤늦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는다고 해도 그땐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남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왜 나만 제자리 같을까? 그래서 2030의 가난은 당장 소득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자산이 늘어나는 상대적 속도 차이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20대를 돌이켜보면 뭣도 모르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20대부터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20대부터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향후에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위인이 될 겁니다. 혹시 20대에 이 영상을 보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소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30대, 저는 30대, 좀 더 범위를 넓히면 40대까지가 정말 중요한 나이라고 봅니다. 이때는 과도기와도 같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자산을 벌릴 수 있는 구간. 투자를 한다면 자본주의 구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테마주, 이름 없는 코인에 몰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고심해서 내 성향에 맞는 자산 증식 계획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 계획을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에 자산 대부분을 두는 쪽으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특정 비법이 있어서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관점을 확실하게 잡아주기 때문인데요. 같은 성실함이라도 어떻게 성실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더 착하냐, 성실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본주의 시장의 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그건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저축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산을 늘리고 있는 사람과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7년 전에 원화 예금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적금 이자를 고려했을 때
약 15%의 수익을 거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7년 동안 약 18%에 달했습니다. 결국 1억을 통장에 넣어놨던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저축했을 뿐인데 돈의 실질 가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유리하겠지만 오늘 영상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득이 얼마가 되었건 내가 버는 소득은 꼭 자산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2030은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사회는 포모를 부추기고 주변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뒤처진 느낌이 듭니다. 만약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불안은 인간의 나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는 것. 대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아직 저축만 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 10년, 20년 뒤에 자산이 자연스럽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그리고 크게 늘어난 그 자산을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굴릴 수 있는 방법. 즉, 자본주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 방법 말입니다. 저는 그 방법 중 하나로 미국 증시 추종 ETF를 선택했습니다. 나스닥 100 추종 ETF QQQ, QLD에 자산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꼭 주식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비결이 아니라 내가 만든 철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꼭 미국 증시 추종 ETF일 필요도 없습니다. 코스피든 삼성전자든 금융주든 방산주든 상관없습니다. 내 성향에 맞는 올바른 투자 철칙만 있다면, 그 투자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저는 존중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투자자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꼭 찾을 거라고 믿거든요. 중요한 건 남을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아니라 나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걸 지키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자산을 증식하는 건 짧은 시간에 되진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제 의견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었다면, 혹은 마음이 움직였다면 저와 함께 자산을 증식해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겐 투자 철칙을 만들어서 자산을 증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투자 철칙을 만들고 그 선택에 집중해 봅시다.